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살이 연하고 잔가시가 없어 인기가 있는 병어에는 영양분도 풍부한데요. 병어에는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단백질은 풍부하고 열량은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병어를 고를 때는 눈이 맑고 살은 탄력이 있으면서 아가미가 선명한 선홍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무릎이 뻣뻣해지고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큰 관절 중 하나인 무릎, 다리의 움직임과 체중 지탱에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걷거나 뛰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무릎은 다리를 굽히고 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이가 들거나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함으로써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발생하여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며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와 근육에 손상이 오고 관절에 심한 변형이 오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매우 어려워지고 무릎 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까지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무릎에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미루지 말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세한 병력을 분석하고 방사선 촬영을 진행해 무릎 관절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 3차원 CT나 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진행한다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연골 손상 정도와 주변 조직 상태, 그리고 동반된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 질환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 구조의 변형과 통증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초기 단계인 관절염 1기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을 위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관절염 2기, 3기 환자는 자가줄기 세포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술은 골반의 뒤쪽 뼈에서 골수를 채취하여 골수에서 자가줄기 세포를 분리하여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관절염 4기인 중증의 환자는 연골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 손상이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이 수술은 손상된 관절 부위를 깎아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술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기술도 접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인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다리가 O자나 X자로 휘어져 있는데 로봇을 통해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일자가 되도록 중심축을 맞추고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정리한 뒤 인공관절을 맞춰 넣는 수술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를 통해 얻은 환자의 무릎 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무릎 구조와 손상 정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으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관절 모양과 인공관절의 형태, 삽입 위치, 절삭 부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요. 실제 수술 시 로봇은 사전 계획된 가이드에 따라 절삭하며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한다는데요. 일반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무릎관절만 절개하여 교정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 다리 전체 교정이 어려워 수술 후에도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로봇을 통해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로봇으로 절삭을 진행해 절개 범위도 좁고 정밀한 절삭이 가능해 오차가 적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후유증 걱정 없이 인공관절을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초반에는 보행 능력 회복을 위해 다리 근력 강화 운동에 집중하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이나 생활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관절염. 무릎이 붓고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염 진행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니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건조한 환절기에는 콧물이나 재채기가 심해지는데요.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코를 풀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쪽 코를 막고 세게 풀면 코 점막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번갈아서 한쪽씩 살살 풀어줘야 하고요. 코가 막혀 답답할 때는 코 속에 생리식염수를 조금씩 흘려주면 콧물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콧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찬 공기와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